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에는 무리함수 에서부터 끝까지 가고 그 다음 명제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일요일 날은 순열과 조합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순열과 조합이 1학년 때 배우는 거랑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거랑 약간 달라요.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게 좀 더 많거든요. 많은데 적절히 믹스를 해서 순열과 조합에서 배우는 거랑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거랑 조금 섞어갖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천천히 해봅시다. 경우에서부터 이게 이 집 단원이 뭐랄까 세는 게 좀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세는 게 좀 특화된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되게 잘해요. 걔들은 되게 잘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보통 이제 우리처럼 나처럼 특화돼 있지가 않고 엉덩이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신이 오히려 힘들어요. 수능은 난이도가 좀 낮아져서 좀 해볼만하게 바뀌었는데 내신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초반에 어떤 때 곱하고 어떤 때 더하는지를 좀 잘 깨닫고 시작해야 해요. 됐죠? 그거부터 할게. 첫 번째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노멀한 설명부터 해볼게요. 수학에서 접속사가 있는데 하나는 and 하나는 or 이게 있습니다. and는 한글로 그리고 우리 동시에라고 합시다. 이제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질 때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지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and는 동시에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or는 그냥 또는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지게 되면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헤드, 뒷면, 테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주사위가 1에서부터 6까지 따라붙을 테고 또 주사위가 1에서부터 6까지 눈이 따라붙을 테니까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6으로 계산하지 않니? 한 개당 6개 붙어 있고 한 개당 6개씩 붙어 있을 거니까 2 곱하기 6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접속사가 보통 and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에서는 곱하는 게 일반적이고 경우의 수 또는 확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집합에서는 A라는 사건 또는 집합 다 마찬가지야. B라는 사건 또는 집합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입니다 를 표현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곱하였습니다만 집합에서는 교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또는은 일단 경우의 수에서는 더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학책이 3권이 있고 영어책이 2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책을 한 권을 뽑는데 그 한 권이 수학책이거나 또는 영어책일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하잖아요. 5가지죠. 그렇죠? 그렇잖아. 3개 있고 2개 있는데 한 권을 뽑는데 영어책이거나 또는 수학책이거나 이럴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5가지잖아요. 그냥 3 더하기 2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는일 때는 경우의 수 입장에는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집합에서는 합집합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수학에서의 또는은 일상생활에서 또는과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합집합이 A만 만족하는 것, 그 다음에 B만 만족하는 것, 동시에 만족하는 것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수학에서 또는은 짜장면 또는 짬뽕 하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합니다만 수학에서 또는은 짜장면만 먹거나 짬뽕만 먹거나 둘 다 먹거나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에서는 합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예를 또 한번 들어보면 마침 뭐 집합 얘기하면 되겠다. A 합집합 B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써보래요. 그러면 X, 대표 원소가 X니까 X가 A의 원소, X가 B의 원소. 근데 접속사가 또는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집합의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쓰게 되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교집합도 똑같아요. 교집합은 X가 A의 원소고 X가 B의 원소고 근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AND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판단하는 요령은 이렇게 접속사가 AND가 나와서 동시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곱한다. 곱의 법칙으로 간다. 그 다음에 또는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 법칙으로 간다. 이게 일단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걸 과연 내가 동시에로 해석해야 돼? 또는으로 해석해야 돼?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판단하는 방법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소리는 얘처럼 수용도를 그렸을 때 한 가지에 뒤에 게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똑같은 가지수로. 한번 따라해 볼래? 똑같은 개수. 다시 똑같은 개수. 똑같은 개수로 뒤에 물릴 때는 곱의 법칙을 쓰는 거야. 수식으로 그렇잖아요. 2 곱하기 2구로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개수라는 소리니까. 합의 법칙은 그러니까 또는을 쓸 때는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개수가 다르다. 그 뜻입니다. 자, 예를 또 한번 들어봅시다. 초반을 잘해야 돼. 두 가지 설명했어요. 그냥 개념적으로 동시에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곱하자. 또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더하자. 그 뜻인데 곱할 때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더할 때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다. 이게 기본? 됐죠? 대표적인 문제가 길찾기 문제가 있어요. 재작년 양서고 2학년 이과 확률 문제, 경우에서 문제에서 나왔었죠. 돌아가는 것 이게 나왔었는데 이거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지금 쉬운 거로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런 길이 있다는 거야. 모를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봐요. 길이 1번, 2번, 3번 여기에 있고 여기 있는 길이 기억하고 니은이 있대.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했잖아? 그러면 딱 보니까 6가지잖아요. 6가지인 이유가 첫 번째 해석 방법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길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1일 때 기억, 니은 붙을 거고 2일 때 기억, 니은 붙을 거고 3일 때 기억, 니은 붙을 거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어때요? 같죠? 두 개씩 같죠? 뒤에 나오는 수용도 같을 거니까 곱의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그 각각에 대해서 2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얘는 이 입장에서 생각을 한 거야.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다. 또는 이렇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동시에 B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습니다. 동시에로 해석을 해서 곱의 법칙 써도 좋고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얘가 좀 바뀌어. 아는 것 같죠? 좀 있으면 당해 이제. 잘 봐. A가 있고 C가 있대. 이 상황은 이제 똑같고요. D가 있답니다.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 3가지 이렇게 하자.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잖니? 그 분류를 좀 해야 되지 않니? 그 분류하는 방법이 뭐 이렇게 하겠죠?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케이스 하나 있을 거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A에서부터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로 가는 거 있을 거고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 있을 거고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계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A, B,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앞서 설명을 했으니까 3 곱하기 2로 계산을 할 거잖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 곱하기 2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A, B, D, C는요 A, B로 가는 건 3가지 B에서 D로 가는 건 1가지 그러니까 3가지가 있고 1가지가 있고 D에서 C로 가는 건 3가지가 있을 거니까 곱의 법칙 연결이 되겠죠.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으니까 이거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 너는 9가지가 있고요.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너는 A, D, B, C는 1로 가는 거 2가지 여기 있는 거 1가지 여기 있는 거 2가지가 돼서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된다고 4가지가 되고 A, D, C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2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3가지씩 물려 있는 거니까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아 2 곱하기 3이 돼서 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것들 다 더해야 되지 않니? 1번 케이스거나 또는 2번 케이스거나 또는 3번 케이스거나 또는 4번 케이스거나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잖니. 이렇게 분류가 이런 거다. 그 수학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분류를 할 때는요 중복과
누락이 없이 분류를 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해. 정확히 얘기하면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중복이와 누락이가 없이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 분류를 이렇게 해놨다고. 근데 각각 독립적이잖아. 이런 케이스 따로 이런 케이스 따로 다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얘를 다 더해야 되겠다. 6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6으로 해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중학교 때 계산을 했다고.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거를 조금 곱씹어 보면 A에서부터 B로 가는 것과 A에서부터 D로 가는 것이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좀 다르잖아요. 이쪽은 세 가지인데 이쪽은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달라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군. 그래서 합의 법칙을 적용시켜야 되겠군 하고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해석법은 두 개야. 접속사로 동시에 또는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으면 곱한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면 합의 법칙을 적용한다. 그 두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패턴으로 갑시다. 네 명의 학생을 1년로 배열을 하겠대요. 그러면 칸을 4칸 정도로 만들겠죠? 천천히 생각해봐. 쉽다고 방심하면 안 돼. 맨 앞에 올 수 있는 애들은 4명이 있잖아요.